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을 그려서 그 원의 움직임에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영상과 또다시 도형에 그러한 속도를 주는, 그러니까 속도를 줌으로써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움직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0프레임에 보시면은 영상과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은, 이 원은 좀 이렇게 정원은 아니고 이렇게 좀 위로 길쭉한 원이고요. 요거는 영상인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저기한 영상인데, 큰 영상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으로 두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점점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은 이 원에 대해서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서티, 요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스톱워치를 줘서 모션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막 하기 때문에 이게 회전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돌죠. 도는 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포지션 부분에다가 이렇게 속도, 시작할 때의 속도, 인의 속도, 아웃의 속도, 인의 속도, 아웃의 속도, 이런 것들을 직접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으신다면 만약 이런 이유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다른 거 그냥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 게 choose 그래프 타입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 edit speed 그래프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이거를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저장해 두도록 하고요. 요건 닫고 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Composition, 여기 그대로 닫으시고 HDT 1080에 29.97로 하시고, 요거는 스퀘어 픽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10으로 하고,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됐는데,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원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원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라서 이렇게 되는데,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정원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길쭉한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또 여기에 앵커 포인트가 한가운데 찍혔죠. 앵커 포인트 한번 볼까요? 앵커 포인터는 이것에 대해서는 앵커 포인터는 지금의 포지션이 여기 있죠. 자, 이게 재밌는 사실인데 요건 앵커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개체의 위치는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9602, 540은 요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가 X좌표, Y좌표가 9602, 540이고, 근데 이거는 여기다 한가운데, 이 원의 앵커 포인트는 원의 한가운데다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식은 펜 비하인드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근데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가운데 가져와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별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0초 부분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부분에서 요걸 좀 한번 줘볼게요. 자, 스탑워치를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초 부분에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거를 선택 도구를 저기 하려면 V키를 누르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초에서는 절로 위로 올려 볼게요. 자, 여기서 포지션을 4초에서 이렇게 올렸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어요. 요것이 기본 값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돼 있어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방향선이 나와요. 방향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요거는 요렇게 갖다 대고, 됐죠? 이놈은 또 이렇게 갖다 대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절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직선처럼 이렇게 해서 기억 딱딱 이렇게 움직이게 됐죠? 자, 요것도 우리가 움직이면서 여기 방향선을 조절하는 방법도 우리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익숙해지도록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초 0프레임으로 가서, 자, 6초 0프레임으로 가서 또 다시 요 자리까지 올게요. 자,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여기 자리까지 이렇게 갇혀 오는 걸로 하고요. 자, 갇혀 왔는데 또 여기 도형이 좀 만들어졌죠? 여기 이렇게 곡선처럼 또 휘어졌어요. 그럼 방향선을 또 드래그해서 여기다 맞추고, 자, 여기도 방향선이 있죠. 클릭하니까 나타났죠? 이것도 맞춰서 이 두 가지를 조절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움직이게 할게요. 기역자로 하면 뭐가 좋냐? 뭐 좋은 건 없고요. 이렇게 한번 좀 이런 움직임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8초 0프레임에서 요게 되돌아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할게요. 그럼 이것도 또 곡선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 여기쯤으로 해서 거의 뭐 시작할 때쯤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방향선을 이렇게 조정을 잘 하셔서 우리 이렇게 기역자로, 아이고 요것도 클릭하셔서 요 두 가지를 같이 만지셔야 돼요. 만져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자,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 요걸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거고,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우리 홈키로 가서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내려오긴 했는데, 자, 스페이스 키 눌러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죠?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있고,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이건 동일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다른 지정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톱워치 다루는 거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스케일은 100%로 그냥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도록 하고, 자, 2초에서 어느 정도까지 키워볼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 한 200까지 키워볼까요? 자, 200까지 키워봤어요. 자, 그 다음에 4초에서 4초에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20%까지 줄여볼까요? 자, 엄청 줄였어요. 그 다음에 6초 0프레임에서 6초 0프레임에서는 한 뭐 다시 봐줘서 한 뭐 150까지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키워봤어요. 그 다음에 8초에서 8빵빵에서 여기서는 한 뭐 100% 정도로 줄어들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요 키프레임들에서는 요 정보값을 가지고 있죠. 이 몇 초에서는 뭐가 뭐 크기가 얼마나 되라 막 이런 정보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 속도도 주어졌지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줄어서 컸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로테이션에 키프레임 주는 거 한번, 모션을 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션은 회전이에요. 자, 요거 오른쪽은 몇 도를 회전할 것이냐? 요거는 360도. 요거 1이 앞에 요게 1이면은 360도고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다음에 2면은 두 바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초부터 8초까지. 자, 0초에서는 키프레임 주고 0인데, 자, 8초까지 가서 지정해 볼게요. 8빵빵 가서 주고, 이때까지 몇 바퀴 돌래? 한 6바퀴 정도 돌아라.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놈이 돌겠죠. 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요. 땡글땡글땡글 돌죠. 자, 우리 애니메이션의 지금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는 로테이션을 준 거고요. 다시 홈키로 와서 우리 이번에는 어페서티에 처음에는 100%를 줬다가,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4초 정도, 자, 4초에다가 줘볼게요. 4빵빵 4초에다가 인디케이터를 4초에다 갖다 두고 100%였던 게 0%가 됐다가, 자, 0%가 됐다가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일 때, 8초일 때, 8초 0프레임에서는 다시 100%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0%, 어페서티가 100%면은 그냥 다 보이는 거죠. 불투명도가 100%니까. 근데 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투명해지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여기서 어페서티가 0까지 됐다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키프레임에다가 움직임을 줄 수가 있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하지만 속도는 일정해요. 자, 우리가 속도의 원리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동일해요. 그쵸? 동일한데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져요. 2초부터 4초까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좀 빨리 가요. 빨리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여기선 여기 거려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고, 가로가 가까우면 2초 동안 가야 되니까 2초 동안에 다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가는 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2초 동안에 가고, 2초 동안에 가고, 2초 동안에 가고, 2초 동안에 가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거죠. 여기서는 좀 빨리 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속도를 조절하는 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자, 속도는 우리가 영상을 불러드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를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브릿지 액티비티라고 하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요거는 다리 위에 약간 차들이 다니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맨 위에다가, 위에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개체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자, 이 영상의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걸 클릭해서 트랜스폼을 하시면은, 자, 9602-240으로 돼 있죠. 자, 이거는 원래 위치, 중앙의 위치예요. 이 컴포지션의 중앙은 9602-540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키프레임을 줄 때 거기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좀 정해야 되겠죠. 일단 0프레임에서 우리가 0프레임에서 요거를 일단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좀 30% 정도로 일단 줄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30%를 줄였죠. 자, 그랬는데 0프레임에서는 우리가 맨 앞에 0프레임에서는 이 자리에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에 두고요. 그러면 여기 프레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폰 포지션에서 스탑워치를 클릭하면 이제 프레임워크가 생겼어요. 자, 2초에는 어디 있을까요? 2초. 이 빵빵에서는 자, 이거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자, 그 다음에 4초에서는 어디 갈까요? 4초. 4빵빵에서는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드래그해서 내려보내고, 요거는 그냥 곡선은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자, 6초에서는 어디로 갈 거냐면 6초에서는 또 이쪽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초에서는 8초에서는 좀 이쪽으로 좀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0초에서는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이거를 저는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자, 9602-540까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960이 540이 지금 전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10초에서는 여기에 포지션 값을 960. 자, 그 다음에 540으로 할게요. 540.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가운데, 컴포지션 한가운데 이제 놓여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갔죠. 일로 갔다가 6초 동안, 4초 동안 갔다가 5초 동안 갔다가 6초 동안 갔다가 이렇게 좀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좀 에디터 그래프를 통해서 속도를 좀 지정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이 프레임에 가서 여기서 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래프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만약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타입, 그래프 타입 도구에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라고 했어요. 요거를 체크가 돼 있어야 이게 나타나져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안 나타나서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자, 근데 이건 속도가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전개가 같고, 옮겨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속도가 또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것도 인점부터 아웃점까지 같고, 인점 아웃점 다 똑같아요. 자, 이 상태를 우리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방향선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게 속도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드래그 하면, 이쪽을 드래그 해볼까요? 이쪽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끝날 때쯤이 여기서 빨라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것도 끝날 때쯤 정도 빨라지게 이렇게 할게요.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끝날 때는 좀 느리고, 끝날 때 좀 느리게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빨라지는 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이거는 좀 방식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할 때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작할 때 빠르고 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끝날 때 빠르고 느리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건 속도라 그랬고 이건 시간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빠르고 나중에 느려지고, 처음에 느리다가 나중에 빨라지고, 처음에 빠르다가 나중에 느려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느리다가 나중에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됐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처음에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도를 지정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속도가 요 영상이 움직이는 곳이 속도가 좀 나죠. 속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다이나믹한 효과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런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프레임일 때, 자, 요거 그래프 저기 닫고 0프레임일 때 스케일은 30이었는데, 자, 스탑워치 클릭하고 2초일 때 한 50 정도로 좀 키워줘 볼게요. 50 정도로 좀 키우고, 앞에 것도 2초가 정확하게 아닌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얼마냐면 한 80 정도까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9초일 때, 6초일 때 6빵빵, 6초일 때 90, 초일 때, 그 다음 8초일 때 100% 정도를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에 좀 우리가 익숙해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두면 그냥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100%고 이 상태는 자리가 잡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맞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속도도 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해나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저것도 한번 줘볼까요? 어페서티랑 어페서티만 줄게요. 이거 영상이 좀 너무 저기 되면은 그런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어페서티 0에서 0프레임에서 어페서티는 일단 저기로 해둘게요. 일단 0으로 할게요. 0%. 그럼 투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2초가 되면서 이빵빵이 되면서 100%로 보여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1초에서 0, 어페서티 0에서 100%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스톱워치를 안 줬네요. 이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초보자들이. 이빵빵 이 상태에서 앞에서는 뒤에서는 100% 주고, 자, 100% 주고, 자, 0프레임에서는 홈키를 눌러서 0프레임에서는 이걸 0으로 쳐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4초. 그럼 4초 0프레임에서는 얼마 정도 줘볼까요? 한 50 정도 줘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톱워치랑 키프레임 다루는 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6초에서는 다시 80% 정도 주고, 8초에서는 8초에서는 요거를 100% 정도 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조차도 이렇게 좀 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자,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긴장하지 하시는데, 그럼 또 다른 개념. 자, 우리가 포지션에서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 속도와 시간은 위치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스케일에서 우리가 지금 스케일에서 보시면은 지금 30%에서 40%, 50% 이렇게 다르게 지정을 했죠. 자, 스케일에서조차도 이 모양 크기가 바뀌는 속도도 속도죠. 자, 그 다음에 투명도가 바뀌는 것도 속도예요. 자, 이런 거에도 우리는 이게 속도에 대한 다이나믹함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근데 이제 그 시작할 때 느리고 끝날 때 빠르고, 이런 것들은 시작할 때는 이지인을 준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선택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인을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는 빠르고 끝날 때는 느린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러니까는 스케일과 오페서티의 속도, 그러니까 불투명도와 투명도가 바뀌는 그런 속도도, 또는 이 크기가 바뀌는 속도도 이지인과 이지 아웃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맨 끝에 거는 보통은 이지 아웃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지 아웃을 줬고, 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이지 인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줘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변화를 파악하기는 조금 힘드시긴 한데, 한번 변화된 걸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된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투명도조차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이 영상이 좀 이렇게 막 살아서 용솟음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잠깐만 세우시고, 만약 어페서티만 보더라도 어페서티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래프 에디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페서티에조차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먹힌 상태고, 그 다음에 스케일조차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 속도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는 시작할 때의 속도,
그 다음에 끝날 때의 속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하게 되면 너무 고된 작업이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방식인데, 잠깐만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이지 인, 요거는 시작할 때 빠르고 끝날 때 느리고, 요거는 시작할 때 느리더라도 끝날 때 빨라지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먹는데, 그래서 이지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지를 주면은 되게 무난하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좀 느리다가 중간에 잠깐 빨라졌다가 끝날 때 느려지는, 그래서 여기서 어시스트 이지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무난한 움직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 속도,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 속도를 조정했고, 그 다음에 또 이지와 이지인, 이지 아웃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속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요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리를 파악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를 다루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 속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루면서 좀 이렇게 잠재의식적으로 계속 배워나가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혀나가실 분야라서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효과를 주시면서 이걸 활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지 인을 하거나 이지 아웃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영상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신만의 영상 효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배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기능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